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광고를 활용한 이제 미니샵 마케팅, 아까 유튜브를 보셨고요. 그쵸? 그래서 그 광고 영역 중에 메인 광고에 보면 내 미니샵을 마케팅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 하단에 최대 10개의 상품을 이제 10개의 판매자죠. 판매자를 랜덤 노출해준다라는 이야기고요. 커트라인 낙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최고가 기준이 아니고 최저가로 낙찰된 사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동일한 가격에 전부 다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5,000원대? 38,000원대 막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미니샵을 조금 노출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노출하시는 거 괜찮고요. 3만원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노출에 입찰 단위는 1,000원씩 뛰는 광고입니다. 네, 이미지 배너 판매자 제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 이미지를 제작하는 건 공지사항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미니샵 이렇게 치시면 해당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크기가 190에 2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490에 213. 그래서 가로가 490에 213 이 이미지인데 여기에 글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가이드가 좀 나와 있어요. PSD 있고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갖고 그대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임의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광고가 전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검수제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검색 등록을 활용한 마케팅 유료로 사용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도메인 연결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가비야나 후이즈나 카페24 등에서 저런 주소를 사가지고 2만 원을 결제를 하면 1년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미니샵 스토어 이런 데가 연결을 해놔갖고 그거를 네이버 검색 등록까지 신청하셔서 사이트 영역에 노출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검색 등록하는 방법은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맨 하단에 내려오면 이렇게 검색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검색 등록을 클릭하시고 보여지는 화면에서 신규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세 번째 단에 내 홈페이지를 웹상에 노출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거기를 등록 신청을 누르시면 뭐뭐 적냐면 사이트명, 설명 문구 이런 것들을 막 적으실 거예요. 사이트명, 내 미니샵 명이요. 내 미니샵 명,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 문구를 적으실 건데 그 설명 문구를 키워드에 노출할 키워드를 쭉 적으시는 겁니다. 몇 자까지 적어요? 60자까지 적죠? 120바이트. 그래서 60자를 내가 미리 준비해 놓고 쭉 넣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색 등록 후 사이트 노출이라서 사이트 트래픽, 고객 클릭이 높을수록 순위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이트 순위가 높으면 고객의 검색에 노출에 용이하다라는 이야기였죠. 이 화면은 뭐냐면 이베이 에듀 어디예요? 저희죠? 그렇죠? 이 검색어는 뭐였냐면 오픈마켓 창업입니다. 오픈마켓 창업을 검색했기 때문에 여기에 볼드체로 이렇게 들어온 거겠죠. 아, 이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여서 사이트 영역에서 2등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래픽이 높으면 사이트 순위에서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이 클릭해주는 걸 만들어내야 마케팅의 지속력이 있겠죠. 그래서 사이트 순위만 올려놔도 검색어에서 사이트의 상위에 나온다라는 건 클릭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정도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면 연관 검색어도 뜨고 뭐 자동 완성도 같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는 수준이겠죠. 그쵸? 블로그 상위 노출이에요. 고객의 검색 결과에 블로그 상위 노출을 통해 유입을 시킨다라는 거겠죠. 블로그 게시글과 블로그 자체에 미니샵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갖가지 요소를 설치해 두는데 뭐 게시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링크가 될 거고요. 링크, URL, 바로 가기 이런 걸 해놓고 URL 주소를 어디로 찍어놔요? 입에 에디로 찍어놓으면 이렇게 탁 클릭하고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젯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스타카토라는 블로그를 조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막 사람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플래시로 넣어놓은 거예요. GIF로. 그럼 걔를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가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게시글은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놓던 글이에요. 교육을 하니까요. 오픈마켓 창업 절차 간단하게 하는 방법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목에다가 이렇게 넣고 클릭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하단에 뭐가 있겠어요? 해당 코드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요소마다 심어 놓는 거겠죠. 얘 역시도 똑같습니다. 교육 2013년도에 썼던 무료 교육은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들을 조금 마케팅을 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카페 상위 노출이에요. 고객의 검색 결과에 카페 상위 노출을 통해 유입을 시킨다. 커뮤니티 형성할 수 있고요. 정보 교류할 수 있고요. 카페 대문과 타이틀로 인한 모객 및 판매에 용이하다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페의 힘은 노출을 가져가는 데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이 글을 보고 회원들이 이렇게 막 생길 거잖아요. 그쵸? 회원들이 막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다? 나중에 사람만 많아지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공동구매,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그 안에 보여지는 카페 대문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대문은 뭐냐면 그 카페에 이렇게 봤을 때 이건 타이틀이고요. 바 나오고 카테고리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전체 게시글부터 하는데 요 사이에 막 이미지가 막 정신없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막 걔를 클릭하면 막 이동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요거 자체도 인원수가 많아지면 상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 영역이잖아요. 내가 10,000명의 고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10,000명의 고객한테 누군가가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고객 대상으로. 그럼 뭘 하겠어요? 외부에서 입점 제한을 하겠죠. 여기다가 배너 하나만 설치해 주세요. 뭐 이런 식. 그러면 이 배너가 또 가격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회원수를 모집한다는 건 커뮤니티 형성. 내가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던져줄 수 있느냐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 배너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고객들은 내가 모객하려고 컨텐츠를 던졌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 외부 업체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도 조금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잘 됐을 때 카페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성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출도 하고 모객도 하고 그 안에서 제2의 쇼핑몰 같은 느낌의 카페를 형성을 한다면 내 고객이 계속해서 몰리는 거겠죠. 언제부터 카페 마케팅이 형성이 됐냐면 그 스타일란다 성공 사례 그리고 먼남의 성공 사례 뭐 이런 거 있죠. 보통 그분들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카페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성공 사례 책 이런데 3년 동안 카페를 하다가 회원수가 엄청 많아지니까 저 쇼핑몰에요. 하도 물어보니까 저 쇼핑몰에요. 이렇게 해서 탁 했는데 그게 빵 터졌다라는 뭐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운영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렇게 운영하기 힘든 것 같고 일단 내가 하나의 판매 채널, 두 번째 판매 채널, 또 마케팅 채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데는 카페만한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랑 카페를 많이 하는 이유는 거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웹문서라는 게 있어요. 웹문서 영역의 상위 노출, 블로그 카페와 달리 비즈니스나 상업성 키워드 영역에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검색창 밑에 연관 검색어가 뜰 때가 있고요. 그리고 추천 검색어가 뜰 수 있어요. 이렇게 떠요. 이 두 가지의 의미는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인데 연관 검색어가 뜨는 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옵니다. 근데 추천 검색어가 뜨는 데는 얘네들이 안 나와요. 보통 지식인이랑 뭐가 나와요? 웹문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쇼핑은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상거래 키워드다라고 포함을 짓는 거죠. 이건 상업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는 제외시킨다라는 거예요. 검색 결과에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웹문서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까 뭐랑 비슷해요? 블로그의 게시글 제목이랑 좀 비슷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대로 이미지만 빼고 노출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상위에 노출돼서 클릭돼갖고 또 어디로 넘어요? 네, 상 홈페이지로 넘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미니샵이나 스토어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들이 뭔가를 좀 심도 있게 바라보는 거는 네,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시장에 들어오셨으니까. 마케팅을 어느 분야까지 내가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리고 또 웹문서 상위 노출에 이런 게 있어요. 블로그 카페와 달리 뭐 어쩌고 해서 웹문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최저가 홈페이지 말고 따로 그냥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뭘로 노출할 수 있을까인데 이거는 네, 이게 제가 게시했던 글이에요. 다운이 이노센스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다운이 베이비 파우더 두 개를 키워드를 잡아갖고 웹문서에 상위 노출을 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구매 후기예요. 구매 후기. 프리미엄 상품평 후기, 쇼핑 다이어리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셨어요? 그죠? 들어보셨죠? 후기가 한 번에 보여지는 곳들 이런 게 영역이 다 있어요. 거기 이제 프리미엄 상품평 후기를 쓸 때 이건 제 상품이 아니었고 제 이제 관련된 이제 사업자의 상품을 제가 다운이 직접 산 겁니다. 뭐 갈아입찰이 아니고 네, 제가 사서 이거를 프리미엄 상품평 후기를 블로그 게시글 쓰듯이 좀 써준 거죠. 그랬더니 웹문서에 상위 노출 되더라요. 그래서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약에 위에 이제 상단에 무언가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가냐면 해당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버려요.
이런 마케팅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한번 테스트 겸 해봤는데 나와갖고, 네, 이제 사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긴 좀 힘들겠죠, 그쵸?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조회수가 1338. 이제 지금은 없어진 건데, 2012년 6월 19일에 해서 제가 이 캡처를 받았던 게 2012년도 말입니다. 말쯤에 이제 캡처를 딱 받았던 건데, 네, 보통 한 달에 약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글을 받고 클릭해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홍보 방법 중에 이제 블로그나 카페나 뭐 웹문서 이렇게 세 개를 조금 예로 들어드렸는데, 그런 애들은 어떻게 노출이 될까는, 이거는 네이버의 그 문의하기에 들어가면 블로그에 어떻게 노출이 됩니다를 그냥 캡처해서 다 받아온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자료예요. 그래서 블로그 검색은 인터넷상의 블로그 글을 수집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연관성 높은 글을 수식을 통해 계산하여 결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검색 결과에 상위에 노출되면 더 많은 이용자가 내 블로그에 방문하기 때문에 많은 블로그 이용자들이 검색 순위에 관심을 갖습니다. 상위 노출하는, 원래 그 말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검색 노출 순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만든 정확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검색을 해서 딱 나오는 검색 결과는 전부 다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근데 여기 좌측에 이제 뭐 쇼핑부터 해서 블로그부터 해서 이렇게 쭉 초록색 영역, 뭔지 아시죠? 그 밑에 보면 이제 정확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글, 최신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바꾸는 거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달라져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거 바꾸나요? 안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는 이용자가 검색할 때 찾고자 하는 정보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글이 이용자가 찾는 글일까? 이용자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한 글은 무엇일까?를 기준으로 그거를 정확도라 부르고 있다. 정확도는 단지 글이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지 뿐 아니라 작성 시간, 글의 품질, 인기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된다라는 거죠. 작성 시간, 포스팅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 무슨 정책이냐, 원본 문서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이어야 돼요. 내가 작성한 글, 그만한 길이의 포스팅 길이, 시간을 본다라는 거겠죠. 보편적으로 막 상위 노출하려고 뉴스기다 긁어다가 그대로 중간이랑 막 서두만 바꿔갖고 그대로 게시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 글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용자가 그거를 봤을 때 맞지 않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업성이 자꾸 들어가니까 잘못됐다라는 거고, 글의 품질이나 인기도라는 것들은 그 이용자가 얼마나 다양한 검색에서 이 게시글을 클릭하고 있느냐를 본다라는 겁니다. 네. 그 글을 이제 연관도와 인기도까지 보는데, 그건 다음 화면에서 좀 보고요. 그리고 카페 검색은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가장 적합한 문서를 찾는데 수식을 조합한 검색 로직을 통해 가장 적합한 결과를 찾는다입니다. 그래서 카페 게시글 같은 경우엔 상위 노출을 하려면 뭐 연관도 인기 뭐 다 맞춰야겠죠. 그렇죠? 뭔가 로직에 맞춰서 글을 쓰시다 보면 그런 게 되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 카페 글은 블로그랑 똑같이 쓰시면 노출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누가 카페 글을 그렇게 써요? 잘 그렇게 안 쓸 거 아니에요. 카페는 어떻게 써요? 가입 인사만 시켜도, 가입 인사 카테고리 만들어 놓으면 뭐라고 해요? 가입했어요. 끝. 그죠? 등업 신청하세요. 등업 요청했어요. 끝. 그죠? 이용자는 그렇게 글을 안 쓴단 말이에요. 상위 노출하게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몇몇의 사람들이 약간 얘랑 비슷한 수식이랑 비슷하게 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도 얼마 안 넣고. 그래서 그런 글들이 노출이 좀 잘 돼요. 간단하게 쓰는 글들이. 그래서 카페는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면 금방 노출이 팍팍팍팍 됩니다. 이게 씨앗 5단계 정도가 됩니다. 씨앗 5단계까지 물론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좀 글을 쓰는 거겠죠. 그리고 웹문서는 이게 페이지 랭크라는 값을 해서 상관도와 중요도를 본다 그러죠. 그래서 뭐 웹문서 최적화 홈페이지에 구글 GDN 광고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광고, 배너 광고를 넣어놔서 서로 왔다 갔다 URL 주소 막 넣어놓고 해갖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건 상관도와 중요도를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최적화 홈페이지는 뭐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뭐 엑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면 글 게시글을 썼을 때 자동적으로 웹문서에 좀 노출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URL을 다 뭘로 심어 놓는 거예요? 배너랑 이런 걸 미니샵으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럼 클릭하면 넘어오겠죠. 그쵸? 정확도와 유사도와 연관도다라는 건데, 그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연관도고요. 그쵸? 정확도는요.
이런 연관도의 글로 내가 제목을 작성하고 어떻게 반복을 하고 있고 아까 수학적 로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썼던 것들을 조금 제가 게시글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을 항목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로그 제목이에요. 블로그 제목. 우리 제목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포스팅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처음 생성하실 때 기본 정보에 보시면 별명 위에 블로그 제목이 또 있어요. 거기 제목, 그리고 포스팅의 제목, 거기에다가 카테고리, 그죠? 요거를 다 맞추셔야 돼요. 내가 오픈마켓 창업에 대한 글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 반드시 오픈마켓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팅의 첫 줄이라는 게 있죠. 첫 줄. 제목을 넣었으면 이제 첫 줄을 시작해야 되는데 키워드를 그대로 조금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줄마다 반복이라고 하는 건 1.5줄마다 반복이라는 건 특정 키워드가 있으면 이렇게 1.5줄마다 계속해서 군데군데 자꾸 부각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데 이걸 보는 사람은 네이버의 직원이 아니겠죠. 뭘까요? 로봇입니다.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이걸 보는데 이 글은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에 대한 의문이겠죠. 정확도를 높인다라고 표현을 쓴다라는 건 자꾸 그 키워드가 노출됐을 때 로봇이 봐도 그 글은 이 키워드로 쓴 거구나 라는 인식을 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블로그 성장시킬 때 약 45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약 한 달 정도가 걸려요. 이거는 역시나 봇이 돌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신규로 만들어 놓은 내 블로그에 누가 오겠어요? 안 오겠죠? 게시글을 하루에 꼬박꼬박 하루에 쓰라는 얘기도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품질지수, 생성일, 그 다음에 방문자, 포스팅수 있죠? 생성일 중요하죠. 30일 이유입니다. 봇이 나를 인지하기까지. 근데 포스팅수가 옆에 붙어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한 포스팅을 해줘야 자꾸 봇이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러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크롤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크롤러라고 부르는데 그걸 크롤링이라고 불러요. 수집, 색인, 검색. 그래서 그 로봇이 와서 자꾸 긁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노출로 방문자가 생성이 되면 품질지수는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글을 쓰는데 유사도는 뭐냐라면 포스팅 안에 들어가 있는 추천이나 연관 검색어라는 거예요. 이 검색어들이 단어가 하나씩 좀 포함이 돼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연관도는 추천 검색어나 연관 검색어로 포스팅한 정확도, 제목을 저런 애들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기준이 뭐예요? 만약에 원피스를 검색했는데 그 다음 검색어가 봄 원피스예요. 원피스를 검색했는데 그 다음 그 검색어가 봄 원피스인 거죠. 사람들은 원피스를 검색하고 봄 원피스를 검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피스를 검색하면 추천 검색어에 항상 떠 있는 게 봄 원피스, 봄 시즌에. 가을이면 가을 원피스, 겨울이면 겨울 원피스, 니트 원피스 이런 식으로 뜨는 게 고객은 이걸 검색하고 얘를 바로바로 검색한다라는 거. 상관도와 연관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로 내가 쓴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내가 포스팅의 제목으로 넣어서 그걸 정확도에 맞게 글을 쓴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겠죠. 트렌드는 뭐냐라고 하면 한 개의 키워드를 자꾸 포스팅하는 건 원본 보선에 대한 노출 강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고 휠 타이어라는 게 있어요. 중고 휠 타이어. 이거를 사무실 가셔서 여기선 검색을 할 수 없으니까 중고 휠 타이어를 검색을 해보면 그 휠스쿨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영어로 휠스쿨. 그 사람이 1페이지 전체를 점령을 하듯이 글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만 바뀌냐면 차종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차종이랑 휠 인치가 바뀌어요. 인치가 17인치냐 16인치냐 뭐 이런 정도. 이거를 계속 바꾸면서 그 재원에 대한 알맞은 거를 막 하면서 자기 상점을 마케팅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은 한 개 키워드를 자꾸 포스팅하는 게 현재는 조금 트렌드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무게를 조금 올리기 위해 사진이나 파일, 동영상 이런 것들을 좀 삽입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미지를 좀 많이 삽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 막 넣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관계지수라는 게 좀 있죠. 관계지수. 저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서로 이웃 아세요? 서이추 서로 맺잖아요. 서로 이웃을 맺었는데 그 이웃이 나한테 안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방문의 횟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막 없으면 나중에 블로그가 막 성장했다가 관계지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또 생겨요. 왜냐면 보통은 어떤 경우냐면 상위 노출만을 생각을 하시니까 블로그의 어떠한 컨텐츠의 질이나 어떤 전문 지식에 좀 신경을 안 쓰시고 상위 노출만 계속 찍으신다면 그럼 뭐만 발생해요? 트래픽만 계속 발생하죠. 노출만 계속 발생하는데 안에 건덕지는 뭔가 블로그는 커뮤니티인데요. 서로의, 그죠? 내 정보를 이용자에게도 막 알려주고, 그쵸? 그 이용자가 그걸로 인해서 또 막 옮겨가기도 하고 스크랩도 하고 하면서 이런 커뮤니티 형성인데 그게 아니고 상업성으로 노출만 하다 보니까 관계지수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블로그는 그냥 노출만을 위한 블로그였구나 라는 걸 네이버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노출 제외를 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좀 되시죠? 그쵸? 그래서 이 교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검색 등록을 해서 사이트 영역에 노출을 하고요. 그쵸? 그리고 블로그를 노출을 하고요. 카페 노출을 하고 웹문서까지는 좀 못 간다고 치고 그러면 내가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면 사진을 넣어놓으면 이미지 영역에 노출이 될 거고요. 근데 동영상 영역에도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몇 가지의 영역이 있냐면 우리가 노출할 수 있는 돈을 들이지 않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처음 당연히 우린 쇼핑이죠. 왜냐면 상품 등록을 할 거니까요. 그 다음 사이트 영역이 있겠죠. 뭘 할 거니까요? 검색 등록을 할 거니까요. 맞나요? 네. 그리고 블로그 영역이 있겠죠. 우리는 게시글을 작성할 거니까요. 카페 영역이 있겠죠. 우리도 게시글을 작성할 거니까요. 바로 따라오는 게 이미지 영역이 있을 거고요. 포함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동영상 컨텐츠를 좀 넣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영역.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다면 지식인, 웹문서,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지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오프라인 매장 있으신 분들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뭐 9개의 영역에 노출할 건데 얘네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6개의 영역의 노출을 얼만큼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가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